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DG 벤처스 이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준보 부장님. 저는 홍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송은강 대표님이 긴급 중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쫄투 데이터 전문 요원입니다. 예, 오늘 저기 딥러닝 기반의 네. 참 어려운 회사를 모셨어요. 네. 뷰노. 예. 이해아 대표님하고 우리 김현준 이사님 모셨는데 먼저 뷰노 회사 소개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뷰노입니다. 그리고 저는 뷰노의 이예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준 이사님. 네, 저는 뷰노의 전략이사를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어쨌거나 뭐 인터넷에 공개되긴 하지만 네. 전혀 누구도 보지 않거든요. 아주 편하게 그냥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되고요. 편하게 긴장 안 하면 하셔도 돼요. 되고, 뭐 이렇게 조명이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연구하시고 계신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뭐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쫄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그냥 편하게 네. 이 사업을 소개해 준다 혹은 사업을 좀 저희한테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네. 분께서 함께 나오셨으니까 편하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저랑 이유 대표님이 또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 대표님이 조금 네. 처음에 좀 이게 네, 쪼셨어요. 네. 긴장하셨는데 마음 편하게 네. 하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딥러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딥러닝이 과연 어떤 건가요? 깊숙이 파고 공부하는 거로밖에 안 느껴져요. 요새 사실 딥러닝이라는 게 이 머신러닝 기나 이 분야나 인공지능 쪽에서 네. 되게 핫 이슈라서 이러저런 분야에서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약간 그 인간의 뇌를 모사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연구된 것처럼 사람의 네. 시신경도 몇 개의 층으로 6, 7개 층으로 나누어지면서 네. 이렇게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모방해서 컴퓨터가 모델링을 잘해서 뭐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네. 음성을 인식해서 음성 인식한다거나 뭐 또는 텍스트를 컴퓨터가 봐서 이해한다거나 하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하나의 모델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현준 이사님께 여쭙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뷰노라는 회사는 딥러닝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 저희는 딥러닝 엔진을 일단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네네. 그러니까 딥러닝 엔진은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쪽에서 그쪽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인 엔진을 만들어서 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뭐 많은 스타트업이나 뭐 심지어 대기업들도 그걸 갖다 써서 딥러닝이 뭔지 테스트하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사실은 작년 12월에 창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좀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기도 하고요. 그 딥러닝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세계 최고 수준 뭐 따라가려고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을 한 상태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 시점이 이제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의료 도메인에서 그 의사 선생님의 서포트 할 수 있는 약간 도우미로서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뭐 홍정 의원님? 대략은 알겠고 저희가 네. 알 수 있는 용어로 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일부 딥러닝 엔진 혹은 기술을 반영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얼굴을 디텍팅해서 얘가 뭐 이해아 대표 아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사진 얼굴에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거의 정확도가 네. 꽤 높아진 것 같다. 높아지고 있죠. 태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 최근에 나온 그 구글 포토가 업데이트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그냥 5,000장 만장을 지난 뭐 5년치를 다 올리면 구글 포토가 알아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차가 있는 사진인지 없는 사진인지 음식이 나왔으면 이게 국수인지 뭐 아니면 쌀밥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제가 국수라고 치니까 실제로 국수를 먹는 제 사진 혹은 국수를 먹는 뭐 제 아이 사진까지를 걸러주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뭐 딥러닝이라는 말은 사실 그런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하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예제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글 포토나 이런 어떤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사실 딥러닝을 처음에 뭐냐 물어봤었을 때 제가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주 대답은 아주 좋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예,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네네. 것 같아서 네네. 되게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 예.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이 회사를 만들고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딥러닝 기반 엔진을 만드는 데 많이 주력해왔고요. 이런 기술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포토에도 들어가서 이미지를 구분한다거나 네. 또는 구글 보이스에서 네. 음성 인식을 네. 구글 보이스 써보시면 음성 인식이 많이 정확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딥러닝이 들어가서 음성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줄기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그런 기술을 지금까지 개발했고 이거를 어떤 도메인에 어떻게 사용해서 이제 좀 더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실 스테이지라고 보실 수 그럼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딥러닝이라는 딥러닝 엔진 저희가 잘 모르지만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하면 아까 뭐 이미지나 아니면은 음성이나 텍스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진에 대해서 딥러닝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고 음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팩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텍스트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거든요. 문장이라는 거는 이중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고 뭐 의문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 문맥 안에서 문장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 딥러닝 기술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엔진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딥러닝이란 게 되게 광범위한 사실은 텀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 안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들어가면 다양한 오브젝트 학습 방법들 들어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할 때는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그 CNN이라는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가 들어가는데 그게 딥러닝이라는 거에 하나의 어떤 스트럭처예요. 네.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스트럭처고 네. 보통 시퀀셜 데이터, 음성 인식이나 네. 텍스트도 다 시퀀셜한 데이터로 네.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는 물론 거기도 방금 말한 CNN 스트럭처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또 다른 그 데이터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스트럭처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총 집합이 사실은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런 각각의 스트럭처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GPU 기반에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저는 저번에도 빅데이터 회사가 나왔는데요. 그때도 미국으로 빠졌는데 좀 미국으로 빠질 것 같은 걱정이 약간 듭니다. 네. 근데 요즘 딥러닝, 뭐 빅데이터, 딥러닝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왜 딥러닝이 이렇게 부상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기술 트렌드로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 이게 딥러닝을 이렇게 좀 부상을 시키는 건지 이사님이 그게 좀 궁금한데요. 대답을 해주시면 왜 될 것 같은데, 딥러닝이 예. 이렇게 부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왜 부상하는지 하고 실제로 저는 프로덕의 퍼포먼스가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의학 쪽 관련된 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딥러닝이 어느 정도 기술이어서 어느 분야에는 적용하면 그러니까 어느 효과가 더 정도 높다 뭐 이런 거를 좀 퍼포먼스가 얘기해 주시면 나오는지. 저희가 네.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네. 그 왜 왜 딥러닝이 뜨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뭐 그것도 많이 알고 있죠. 빅데이터 뭐 작년까지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빅데이터로 마케팅이 더 이상 그렇죠. 안 돼서 빅데이터는 마케팅 텀이고요. 용어를 바꾼 건가? 아니 그거 전혀 그건 다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아, 아니고 그래요? 거고요. 네. 저 그런 얘기 나오면 흥분하는 아 거예요. 왜냐면 피터 틸이 저희 흥분하면 빅데이터 좋아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예, 흥분 안 농담입니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 딥러닝은 사실 실체가 있는 기술을 총칭하는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막 빅데이터 뭐냐라고 하면 막 한참 설명이 장황해지는데 네. 딥러닝이 뭐냐, 그럼 그 텀이 뭐냐, 기술이 뭐냐, 뭐 CNN, LSTM 방금 얘기하신 네. 딱딱 찍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아 실체가 예, 있다. 실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제품이나 엔진이 있어서 그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과거의 다른 문제에 적용해서 네. 굉장히 뭐 이미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쉽게 그거를 뭐 그 레코드 브레이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존의 최고 기록들 갈아치우고 있는. 네. 그리고 일단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 저희가 지금 의료를 잡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엔진 개발에 사실 전념을 많이 했고 물론 비즈니스도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커머스나 이런 쪽에서도 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일단 커스터머들이 느낄 때 뭐 한 1% 2%의 차이 또 심지어 한 10% 20%의 차이를
굉장히 그 허들로 느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했는데 뭐 의료 카테고리가 있고 뭐 무슨 그 임산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뭐 수유용 뭐 그런 임산복이라 일 네. 경우에 패션에도 네. 있고 뭐 그 임산용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그 일반 사용자한테 굉장한 그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문제를 제대로 찾아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 그게 임산복은 의류 패션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보통은 두 개 클래스 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급하게 들기 위해서. 들었다 보니까 네. 좀 그러긴 한데 아. 하고요. 얘가 예. 적당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네, 아무튼 그러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의료를 잡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푸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그래서 한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들은 의료진의 부족과 그다음에 오진입니다. 의료진의 대한민국도 부족과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의사의 수는 계속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리포팅된 게 작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1년에 부족하다고 지금 리포팅되고 있는데 점점 해가 지날수록 그 부족한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하물며 제3세계나 아프리카는 더 말할 거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뭐다고 보면 저희가 일단 잡은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오진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도 서베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서베이를 한 걸로는 봐서는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뭐 네.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네. 시간을 많이 충분히 소비 못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주로 찍는 게 이제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었을 때 그걸 그쵸. 딥러닝으로 제대로 된 병명이라는 걸 분석하는 그쪽이라고 봐야 그런 이제 되나요?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더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예를 들어 1시간에 뭐 30명 보던 거를 뭐 60명 볼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드리는 툴을 만드는 거죠.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엑스레이를 잘 모르니까 엑스레이 중에 검정색, 흰색이 있는데 흰색만 보면 되는 건데 검정색이 너무 많아서 흰색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거나 뭔가 있을 거잖아요. 예, 뭐 원래 엑스는 다 흰색만 있으니까 흰색만 보면 되고 엑스레이는 흰색만 있대요. 아 그렇군요. 네. 흰색 아닌데 하여튼 그 봐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도와드리는 거죠. 아니면 실수를 한 거를 그래서 판독을 해서 이거는 캔서가 아니다라고 넘어갔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네. 근데 시스템에 봤을 때 과거에 뭐 한 20년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얼럿을 줄 수도 있겠죠. 예. 그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사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페이스북에서 얘는 너 아니니?라고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네모박스에서 쳐주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했을 때 저희 아버님 얼굴이었나를 이건 홍준 아닌이라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맞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오류율이 충격이었지. 있겠구나.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한 그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결과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일할 때 좀 오랫동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네이버에서는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니 특히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블로그 카페 뭐 저희가 카불지라고 부르는데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서 올라오는 유저들이 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전수 검사했어요. 실제 사람이. 그래서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검수가 되기 전에는 블로그 URL로는 볼 수 있지만 검색을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막아놨다가 검수가 완료되면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기술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아주 야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막 뭐 흉측한 사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디텍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제안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정확도는 뭐 98%, 99%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한 장 두 장을 못 골라내는 1%, 2%의 오류율이 있어서 실제 그 기술을 기술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의학에 적용한다는 건 특히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이 사람처럼 정말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치가 있는 건지 혹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완 요소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런 아프리카나 이렇게 좀 많이 좀 어려운 나라 네, 네, 네. 쪽에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 없고 없으니까. 심지어 간호사도 없고 네. 그냥 어떻게 그 지역의 뭐 공무원 같은 그런 네.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지금 의사 선생님을 대체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당장 집에 가서 며칠 앓다가 그냥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건지 네네네네. 이 사람 지금 병원 안 가면 죽으니까 네. 보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세밀한 정확도보다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네. 있을 기본을 거거든요. 구분하는 그런 그런 게 더 제가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는 그런 문제에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 정확도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돌아와서 네. 딥러닝 정확도를 얘기하면은 현재 그 이미지 레코기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 이미지 이미 인식. 딱 주고 이게 뭐냐 맞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사람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겠지만 사람보다 좀 정확하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더 정확하다. 사람보다도 사람보다- 정확하다. 사람보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물론 1, 2%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사람이 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 아니 근데 뭐 그런- 최근에 기사들 중에 인스타그램에 그 하여튼 사진 못 걸러내더라라고 쭉 한번 이슈됐잖아요. 예. 아, 이게 뭐 썰렁해서 제가 딱히- 얘기는 안 하는데 물론 이게 완벽한 기술도 아니고 네.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발전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아버님이 되게 닮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제 아들 보면 닮았는데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자기가 보면 구분되는데 우리가 걔를 보면 잘 구분 못하듯이 이거 심지어 그렇죠. 멀리 가면은 네. 근데 걔들끼리 구분할 거란 말이죠. 어찌보면.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쩌면 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약간 이해가 될 수 있고 네. 여기서 더 나가서 그 데이터들이 네. 본인 데이터와 아버님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다면은 이제 모델이 점점 더 좋아질 오케이, 테고 오케이, 네네. 좀 더 정확도가 가능성이 올릴 수 있다. 있겠죠. 그러면 저 하나 더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아까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한다고 볼 때 지금 의학적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의학 이외에 실제 이 딥러닝 뭐 기술, 엔진 혹은 솔루션이 적용됐을 때 실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분야나 어떤 비즈니스나 아이템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그 이미 사용이 돼서 비즈니스 효과를 보고 있는 데들은 이미 대기업에 다 있고요. 네,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음성 인식이라든가 뭐 네. 검색이라든가 이런 네. 쪽은 뭐 우리가 사용자들이 뭐 UI 상으로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이미 됐거나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거의 막 막바지에 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딥러닝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실체적으로 다 우리 모르지만 다 쓰고 있는 우리 주문 그 속에 딥러닝 얘기하면서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요? 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일단은 뭐 대표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지만 그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브레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모방해서 모방했기 모방했다기보다 그거를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동작을 했던 거고 네. 그거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더 사람같이 좀 깊게 쌓아서 사람의 뇌 구조처럼 판단하는 그렇죠. 식으로. 더 깊게 쌓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된 거고요. 그랬더니 과거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사람이 예. 학습한다는 걸 바라보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아빠가 수많은 책을 읽어주면서 이거는 뭐 딸기야, 이거는 가방이야, 이거는 물의 컵이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아기가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를 보거나 또는 아빠라는 그 음성을 듣거나 하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빠인지 이게 실제 딸기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에 이미지를 주면서 딸기 이미지를 계속 주면은 뭐 약간 잘 익은 딸기, 덜 익은 딸기, 뭐 이렇게 파인 딸기를 주면은 결국 나중에는 어떤 딸기를 줘도 다 딸기를 알아맞힐 수 있게 학습이 되는 거죠.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게 머신 러닝이라는 그렇죠. 거죠. 머신러닝이죠, 사실. 예. 그러면 결국 지금 보면 사람의 이 오감 중에서 뭐 후각이나 촉각 이건 아닐 거고 시각이나 청각에 관한 것들은 딥러닝으로 충분히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결국 딥러닝 엔진이나 이 기술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뷰노 입장에서는 뷰노가 만들고 있는 이 엔진을 더 고도화시키면 마치 시리가 음성 인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어떤 새로운 시리가 아니라 뭐 쉬리가 됐든 메리가 됐든 이런 친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뷰노가 그걸 만들어내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의 일단 플랜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일단 의료 쪽을 지금 이제
약간 작지만 네. 성과를 내서 병원이랑 타이트하게 좀 일을 하고 왜 있고요. 의료 쪽부터 먼저 파셨어요?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세상에 필요한 문제가 아, 뭔지를 세상 일단. 필요한 문제. 네, 아프리카의 의사가 적기 아프리카 때문에, 의사가 예, 적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챌린지가 네.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봐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성과들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저는 하라고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저 예.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버릴 줄을 몰라서 그게 제 노트북이나 PC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를 들면 제 외장 하드와 이 PC에는 아마 사진은 수많은 새 이름이 많겠네. 예, 새 이름도 많고요. 예. 사진은 한 4, 5만 장. 그다음에 파일은 뭐 업무 파일까지 하면 10만 개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두가 안 나요. 제가 15년 넘게 일을 해서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아 이걸 어쩌지 맨날 내가 늙어서 죽기 전까지 이걸 꼭 정리해야 될 텐데라는 강한 압박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예를 평생 들면 다시 안 봐요. 그러면 10년 전 거. B2B를 보시는지 B2C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B2C 입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개인들이 처해 있는 이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신 뷰노가 제가 볼 때는 딥러닝 기술로 해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게 사실 이게 만병통치약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그 뭐 구글 같은 경우 그 데스크톱 서치 이런 테크닉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또 네네. 애플 같은 거는 그 뭐 스팟라이트던가 네네. 스팟라이트. 예, 네. 그렇게 있잖아요. 네, 일부 있죠. 네. 그런 것들 기술은 기존에 검색해서 키워드 베이스로 조금 이렇게 좋아졌죠. 네. 예, 별로, 네.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검색 모델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그 벡터 스페이스 모델부터 뭐 레기저 등등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발전되면서 점점 검색 성능이 좋아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테크닉이 사실 NLP 쪽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 검색 쪽에서 사용된 건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나가다 보면은 발전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맞는 쪽에 사용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죠. 딥러닝 엔진이 적용이 적절하고 가능한 분야가 조금 따로 있다. 그럼 어떤 분야일까요? 뭐 저희- 아까 의학은 그래서 얘기하셨고요. 뭐 의료, 한두 개만 의료. 더 얘기해 뭐 주신다면. 이게 제가 말한 게 답은 아닐 네. 수 있어요. 제가 답만 줄 수 있고 충분히 네네네. 그럴 수 있기 네네. 때문에 확실히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이나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NLP 쪽에서 적용돼서 뭐 예를 들면 번역 한국말 얘기해주면 영어로 나오거나 아. 이런 번역에 쓰이고 있고 아, 그런 것도 딥러닝 엔진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보면 되는 이런 거죠? 연구가 엄청 오래 되고 있어요. 예예예. 엄청 오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딥러닝 테크닉 이용해서 얘의 성능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는이 주어고 그런 거 뭐 배우잖아요 이제 전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문 분석이라고 이렇게 파싱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적용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 테크닉이 기술들이 만날 이제 또 수 있는, 네. 그런 서치와 만나서 네. 좀 더 잘 정리되고 잘 검색되는 게 네.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지금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팀들이 엄청난 또 이게 박사급 인재들로 구성된 분들인데 팀원들의 백그라운드나 왜 이쪽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이쪽으로 계속 파고 있는지 좀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팀원들 백그라운드. 예. 예, 저희는 지금 3명이 같이 파운더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삼성전 종합기술원에 있다가 네. 예, 작년에 퇴직하고서 만든 회사고, 네. 삼성을 뛰쳐나오셔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박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시고요. 네. 한 분 더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학습하다 보니까 얘를 잘 옵티마이제이션 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 되게 강하신 박사님 한 분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개발을 삼성전자 이분도 역시 삼성전자 분이긴 한데 무선사업부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개발하신 분이 같이 계셔서 지금 총 4분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공학 박사들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예외가 한 명이 퓨처플레이 류중희 박사님, 류중희 박사님, 아, 류중희 박사님도 긴장하시면 약간 못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시면 지금 듣기에는 어쨌거나 풀타임 멤버가 벌써 많으시고 사실 연배나 이런 걸로 볼 때도 예, 경력이 뭐 박사급이시고 하니까 10년 이상 뭐 일도 하시고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몸값도 되게 높으신 거라 물론 지금 이제 벤처라서 많이 네. 안 하시겠지만 뭐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의학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는데 그러면 이 뷰노가 딥러닝 엔진이나 기술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걸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떻게
풀려고 하고 계신 건지 혹은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소프트웨어 진단 시장 일단 지금은요. 네. 소프트웨어 진단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쪽에 미국 같은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 예, CAD라고 하는데요. 아, CAD. 예, 뭐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그노시스라고 해서 예. 그쪽 시장이 이미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의료 진단 시장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 유방암 같은 네. 진단해주는 그 시스템인데 그게 실제로 의사를 도와서 의료 수가까지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네. 시장이 미국엔 이미 있고요. 그걸 1차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네, 시장.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암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방암만 지금 한 1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거의 폐 네.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 폐암 쪽. 예, 폐암이나 다른 장기, 뭐 전립선 이런 쪽으로 네.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 유방암을 하던 업체들이 그 미국의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암 절제 수술하고 막 이래서 네네네네. 그 약간 유명했었죠. 굉장히 네거티브한 운동들이 있대요. 네. 검사 자체를 거부하자 뭐 이런.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좀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폐 쪽으로 FDA 승인들이 최근에 몇 건 올라온 게 있고요. 네네. 그 좀 그 시장 크기로 보면 거의 유방암 하나가 한 1조라고 보면 이제 뭐 다른 암들도 훨씬 한 100가지가 넘게 있으니까 그 시장이 좀 그래서 충분히 클 수 어느 있어요. 암 쪽으로 지금 집중? 폐 쪽으로 집중을 일단 하고 폐암이라기보다는 저희 폐 쪽을 지금 보고 있고요. 폐 쪽으로. 네. 그럼 의학 진단 시장만 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 잘 적용만 돼도 거기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기 안정된 직장 다니면서 창업 딱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그쵸. 텐데 어떤 계기로 네. 나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 디벨롭 해 오셨는지.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 나름 잘 받는 연봉에 네. 왜 또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고 그러게요. 어디 나왔냐?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 저는. 네. 좀 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되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한 번 죽으면 돌아갈 인생 그렇죠. 뭐 하나 맞아요. 나도 남기고 그래서 갔으면 제가 이 좋겠다는 질문 거죠. 썼잖아요. 졸지 말고 창업. 예, 그래서 네. 저는 걱정이 딱 두 가지였어요. 네. 처음에는 하나였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동의해줄 수 있을 것 같나? 아. 와이프한테 물었던 흔쾌히 하라고. 그래서 그게 그게 창업을 중요한 생각을 포인트죠. 하게 됐고 네. 또 같이 뜻맞는 동료분들도 같이 계셔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초기에 그 퓨처 플레이 인벤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니시죠? 바로 나와서 그래서 네. 아, 예. 어떻게 저기 결혼을 하셨나요? 와이프가 네, 동의를 흔쾌히. 예, 저 결혼했고요. 저는 예.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10년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네네. 항상 입사할 때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있다가 나와서 내 걸 하자. 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 10년에서 한 3달 정도 좀 모자라긴 한데요. 네네. 아쉽네요. 그 여기 있는 아저씨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네. 내부 멤버 지금 아까 풀타임 네 분이라고 하신 네 분은 전부 개발자신 건가요? 일단 출신은 다 개발자고요. 네. 근데 지금 맡은 역할은 개발만 해서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나눠서 네. 좀 더 잘하는 걸 네네. 그나마 이렇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비즈니스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분을 뭐 영입하거나 내부에 근데 또 그게 사실 어쩔 수 없어. 이게 기간상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회사라서 네. 또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이제 좀 단단히 기술을 하고. 단단히 하고 계속 이게 사실 저희의 어쩌면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연구를 하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걸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창업하자마자 퓨처 플레이랑 보낸젤스에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투자 받게 된 그 뭐 어떤 근원적인 힘,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네. 창업자분들끼리 만나서 이제 그 투자사 분들을 찾아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커머스 쪽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딥러닝을 커머스 쪽에 예, 적용하겠다.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러니까 본인은 커머스 쪽에 그런 막 BM 지금 들고 온 거는 별 관심 없고 그 딥러닝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 기술에 나는 가치를 두겠다. 그래서 거의 그냥
별 시간 안 들이고 바로 묻지마 흔쾌히 투자를 하셨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쫄지 말고 투자. 그분들이 딥러닝에 대한 그 이해도나 어떤 그런 게 좀 깊었나요?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이밍이 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매번 너무나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팀장님, 오늘 이현 참석해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나고 디프리도 쏘아주세요. 네, 마루에서. 맥주도 제공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히 잘 마시며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진행한 쫄지마 창업스쿨도 역사 이래 완판하셨다고. 130명 유료 수업 완판 10주 완판. 저 홈쇼핑 같아요. 그럼 대표님 또 이어서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8월 말에 네. 창업스쿨 시즌 2를 마루180 지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도 질문이 있는 것 몇 개 같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것보다 수치가 잘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아니면 뭐 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성과를 내신 건지. 네, 그걸 먼저 답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이 사실 지금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이미지 인식과 음성 인식 쪽이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쪽 연구하신 분들이 그 논문마다 항상 이렇게 성과를 말씀하시는 그런 스탠다드한 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세트 이미지넷 그런 게 있고 또는 뭐 그 시파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또 음성에서는 뭐 티밋 데이터라든가 월스트전 데이터 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런 걸 저희도 같이 스탠다드한 셋이기 때문에 돌려봐서 현재 논문 이렇게 퍼블리시된 스테이트 아트를 이제 보다 좋은 성능을 그 스코어를 딱 이렇게 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제일 가장 큰 뭐 구글이나 바이두나 MS들이 이렇게 거의 경쟁적으로 막 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지넷 데이터인데 그게 제일 큰데 거기선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뭐 자금력이 부족해서 서버가 그런 게 없어서 못했는데 최근에 투자 받고 다행히 이렇게 해서 서버도 좀 구매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스탠다드한 데이터셋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공신력 있다는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돌리고 있고요. 현재 알려진 거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한 120만 원 돼서 트레이닝 하는데도 한 달 이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스코어만 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 정도 있습니다. 수준으로 올라갔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환자를 보고 그 환자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지 집에 가야 되는지 뭐 괜찮은지 뭐 이런 거 정도 판단하는 수준이면 이미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도 꽤 많이 이제 오래 발표해 났고 그래서 뭐 컨볼루션이나 아까 말씀 CN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가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의료 쪽 폐암 진단 이쪽으로 지금 뭐 개발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병리학 쪽 관련해서 미국에서 예전에 뭐 연구소에서 그걸 실제 이제 적용을 하려다가 실제 이제 의사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문제도 이제 의사의 그런 거 관련 있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상업적으로 실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뭐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의료 쪽에 적용했다가 그 당연히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으로도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네네. 사실 저희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아는 몇 가지에서도 시도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접근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잘 모르겠지만 의사를 만약에 그 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레스트 캐스처럼 의사를 보조가 아니라 의사를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런 모델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런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어떤 진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안 됐어도 그게 논문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뭐 임상 검사 이런 임상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아마 그게 결국에는 뭐 가능한 거라면 될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질병이나 어떤 대상마다 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유방암이 잘 시장이 커졌던 거는 유방암의 그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사실 실수를 좀 해도 그 죽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 실수를 해버리면 바로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유방암 그 브레스트 캔서 캐드 같은 게 시장이 컸던 좀 이유가 있고요. 네. 저희가 폐를 하는 것도 폐암이라고 지금 말을 못하는 거는 그쪽에 과연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스터디를 했을 때 그 폐암이 아니어도 폐 쪽에서 충분히 그런 쪽의 의사들의 니즈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환자들의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공략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뭐 의료 수가도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책임 소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유방암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의사 한 명이 보면은 정확도가 뭐 수치를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합니다. 뭐 예를 들면 70%라면 이게 정확한 수치 아니고 그 정도라면은 둘이 봤을 때 실제로 막 95%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쪽에서 논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돈을 의료수가 받냐면은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거는 물론 딥러닝 기술은 아니긴 하지만 시스템이 들어와서 분석해주고 그 옆에서 의사 한 명이 이제는 같이 보면은 한 97%로 더 좋은 정확도가 내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알트라고 그 유방암 쪽에서 보완적인 시스템인데, 그런. 그래서 이 기계가 한 명의 의사 대신에 의료 수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어차피 우리가 머신이 실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대체가 아니라 이렇게 도와서 좀 더 정확한 걸 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뭐 저기 한 가지씩 뭐 더 네, 질문하고요. 저딱 하나 더 질문이 클로징을 생겼어요. 이제 지금 하면 듣다 보니까 될것 말씀하신 같아요. 것처럼 저희는 사실 언론으로만 접하니까 아까 그 대표님이 언급하셨는데 뭐 페이스북 그 무슨 그 사진 인식 데이터 기술이 최고였는데 구글이 넘어섰다 그랬다가 최근에 뭐 바이두가 다시 넘어섰다. 근데 바이두가 뭐 서버에 여러 번 접속해서 약간 치팅을 해서 걔네 안 하는 걸로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마치 그 각 회사별로 박사급 인력 수백 명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풀타임 한 4분 정도께서 어쨌거나 좋은 엔진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뭐 인력으로 하고 있고 뷰노는 뭐 3-4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네, 날카로운 질문을 또. 네, 왜냐면 4명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거기도 박사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죠. 되게 관심이 그 스토리까지 아시는 거면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구글이나 바이든, MS 다 경쟁적으로 사실 그 네. 이미지넷이란 태스크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네, 내고 있고, 높이고 있는데. 그게 뭐 작년 태스크에서는 구글이 1등했고 몇 달 후에 또 MS가 우리가 네, 더 좋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요새 바이두가 약간 네, 좀 네. 욕을 먹고 있고. 네. 그런 데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유명한 회사지만 딥마인드도 몇천억에 사고, 그렇죠. 그 몇 년 동안 이미지넷 그 태스크에서 1등, 2등한 팀들은 다 사들이고 있고, 네. 경쟁적으로 사실 모집하고 있죠. 저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사람 수에 치면 당연히 저희가 네. 아니,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적고. 괜찮은 건가요? 근데 아니면- 근데 저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에도 딥러닝 한 인재들 다 모았지만 네. 뭐 100명, 1000명이 다 앉아서 그 이미지넷 대회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고요. 네. 네. 극히 소수가 하고 있겠죠. 겨우 그런 그 측면에서는 뭐 규모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전체보다는 그 중에서 아주 유니크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른 저는 저기 기술적인 이해를 네.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1년 뒤에 뷰노의 모습은 어느 정도 좋네요. 상태고 제품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1년 뒤에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네, 1년 뒤. 예. 일단 1년 뒤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지금 디벨롭먼트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조심히 드리는 부분도 있고 네, 하지만 네, 네. 아마 먼저 나와서 확실하게 뭔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게 그거고요.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다. 1년 뒤에 그거가 아니,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비즈니스적인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막 얘기를 할 수, 사기를 하실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네. 그 지금은 저희가 이 딥러닝 테크닉 기술을 만들고 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방금 딱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게 네. 너네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너네가 구글보다 잘하니? 아니, 질문에 대한 그거는 대답하면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좋겠는데 네.
그 물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오랜만에 좀 네. 진행을 하셔서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되게 재미있었고요. 사실 네. 흥미진진했고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최소한 이분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고민하셨던 부분에서 보면 네. 이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면 네. 거기 안에서 뷰노는 나름대로의 BM을 찾아서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충분한 확신은 주신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BM이 될 것이냐 이런 네. 부분 혹은 BM을 정말 할 수 있는 또 박사급 인력을 좀 확보하신다거나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너지 높은 혹은 그 미래 비전이 높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몰라서 이런 분야는 투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투자한 이제 퓨처플레이나 분들이, 보낸젤스나 믿고 보는 특히 분들이 퓨처플레이 투자를 같은 하시는 경우는 뭐 특허,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잘 코칭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테크 기반의 정말 심도 그런,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자꾸 나와야지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잘 1년 뒤에 좀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로 뷰노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저기 쫄투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공개 방송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